정신 차리시고. 난생 처음이라 치고 할 거예요. 이미 들어본 사람들은 그냥 뭐 대답 잘해주시면 됩니다. 첫 단어는 다항식의 연산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페이지를 펼쳐 놓으시면 돼요. 정석 노트, 워크북 말고 정석 노트 글자가 적혀 있는 첫 페이지를 펼쳐 놓으시면 돼요. 그 왼쪽에 뭐 A4 용지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뭔가 적어 놓을 게 있다 싶으면은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책을 갖고 와가지고 책에다 두시든지 자기 나름대로 내가 개념 설명을 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첫 단어는 다항식의 연산인데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곱셈 공식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인 다항식의 정리에 이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랑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정돈을 할 때 그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공식 같은 거고,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한 공식을 정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정리랑 이 정리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가지런하게 이쁘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고등수학 전체에서 허구날 나오는 용어 정리를 하겠다. 고등수학이라는 건 다항식을 항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부터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어떤 용어를 소개하냐면 다항식, 항, 계수, 동유항이라는 5개의 용어를 소개하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든 녀석이 이거 하고 이거예요. 이렇게 2개의 식을 소개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3분의 2라는 수,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이제 제곱은 x가 2개라는 소리죠. 그런 애들을 곱하기로만 연결한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생긴 식이 총 3개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항식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다항식에서 이 각각을 하나밖에 없었으면 단항식이라고 불렸을 이런 애들을 항이라고 불러요. 지금 3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수는 뭐를 계수라고 하냐면 이 단항식에서 이 단항식을 이 문자가 x랑 y인데 실제로 x, y 중에 문자를 뭐로 부느냐에 따라서 계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x, y가 둘 다 들어있으니까 보통은 x, y에 관한 단항식이다 라고 하면 이 3분의 2라는 숫자가 x제곱 y 항에 대한 계수다가 됩니다. 이 x, y에 대한 단항식일 때의 계수는 3분의 2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x만 문자로 보겠다. 그러면 x에 관한 단항식일 때 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거든. 거의 없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x만 문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곱해지는 것들은 전부 다 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3분의 2 y까지죠. 3분의 2 y가 계수다. y에 관한이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를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용어인 동유항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유항이라는 용어를 공부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다항식일 경우 이 다항식을 xy에 관한 다항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항과 이 항의 문자 부분이 x 2개 y 하나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 같을 동 종류기울을 써가지고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하여 줄여서 동류항이다 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요 두 놈을 동류항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뭐 중립 때 나오지 않습니까? 중립 때도 대부분 항을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항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을 또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항식이 아니에요. 이거.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라? 저기 나눗셈 있는데요, 선생님. 3분의 2 나눗셈 아닌가? 3분의 2는 상관없어요. 3분의 2라는 수기 때문에 저건 2 나누기 3이 아니라 그냥 3분의 1라는 분수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나누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항식이게요, 아니게요? 이거는 단항식이에요. 그냥 x의 개수가 3분의 1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쓰는 거랑 뭐 다를 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항식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나눴다. 그러면 단항식이라 부를 수 없어. 그리고 요런 식이 있잖아요. 요것도 얘는 맞지만 얘 때문에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호가 씌워져 있는 것은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데요. 이것도 근호 안에 3이 있기 때문에 루트 3이라는 수가 개수 역할을 할 뿐이라서 아무 이상할 게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것은 항이라고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은 무리식이에요. 얘 이름은 뭐예요? 유리식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차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식 있죠, 요식. 요렇게 보통 이제 단항식도 물론 뭐 논할 수 있지만 다항식에서 논하는데 요 다항식이 XY에 관한 다항식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도대체 몇 차식이냐 라고 부르고 싶으면 이 식은 X 2개, Y 하나니까 총 문자가 3개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부 다 XY에 관한 3차식, 3차식, 3차식인 거지. 만약에 얘가 3차, 얘가 4차, 얘가 4차였으면 이 전체는 4차 다항식인 건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셋 다 3차니까 이거는 XY에 관한 그러니까 다항식이긴 다항식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XY에 관한 3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이것을 차수라고 하는 겁니다. 차수. 그리고 셋 다 3차죠. 3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동차식이다 라고 합니다. 7가지 용어 정리를 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 단원 제목처럼 다항식의 정리인데 이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항식의 정리는 그러니까 정리 정돈할 때 정리예요. 다항식의 정리 정돈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얘는 낮은 차수의 식부터 높은 차수의 식 순서로 써나가는 방법이고 얘는 반대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느낌, 계단 내려오는 느낌 그런 식으로 용어와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이제 나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보기 1번 보이죠? 다항식 P 뭐예요? 항이 몇 개예요? 다항식 P 항이 몇 개니? 찾은 사람 대답해줘. 나 무슨 사람 아니야. 틀린 답 해도 돼. 항이 몇 개야? 8개죠. 8개. 8개로 구성되어 있는 항. 두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1번 그
8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 P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네. 정리해 보세요. 그 옆에다가 쓰지 말고 밑에 공간 넓은 데다가 써주세요. 그러라고 만든 책인데. x에 관하여입니다. x, y가 아닙니다. 시간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할게요. 혹시 안 된 사람은 참고하시고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십시오.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니까 x에 관한 몇 차식인지부터 파악하시면 되겠는데 3차식이죠. 3차항 하나, 2차항 2개, 1차항 2개. 그러면 x가 없는 건 뭐지? 상수항이죠. 상수항 3개.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둘, 셋 해서 총 8개. 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3차는 이거, 2차는 2개를 했으니까 가로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2y 제곱이랑 5y 세제곱. 근데 기왕의 내림차순이니까 이것도 얘를 먼저 쓰는 게 이쁠 것 같은데 5y 세제곱을 먼저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은 3y 제곱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있죠? 그 나머지는 상수항. 상수항이 y에 관한 3차식이니까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쓰는 것이 이쁘다. 이렇게 됐지? 학교 소수령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까?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감점을 당했다. 딱히 할 말이 없어. 감점은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딸도 지금 중학생인데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두세 살 많은 중3인데 개포중 다니거든요. 개포중 3학년인데 요번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소수령에서 이런 풀이가 필요했어요. 이런 풀이. 근데 이제 내 딸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점을 가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세상은 그렇다. 그다음 2번 똑같은 다항식 P를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 없지. 다음 내용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인데 수에서 쓰는 연산의 기본 법칙을 다항식에서 그대로 쓴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연산의 기본 법칙이란 뭐가 있게? 연산의 기본 법칙 3개가 뭐게요? 그건 4개잖아. 연산의 기본 법칙 3개. 덧셈의 기본 법칙으로 할까 그러면? 덧셈, 곱셈의 기본 법칙으로 할까? 덧셈, 곱셈의 기본 법칙 3가지가 뭐죠? 뭐뭐 법칙, 뭐뭐 법칙, 뭐뭐 법칙 이렇게 4글자로.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말하는 거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요 3가지. 요 3가지를 다항식을 처리할 때도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참말 나오는데. 안 움직이는구나. 오케이.
법칙은 뭐죠? A 더하기 B를 B 더하기 A로 쓰겠다. 되는 거 곱하기로 A 곱하기 B를 B 곱하기 A로 쓰겠다. 안 되는 것도 있죠. A 빼기 B는 B 빼기 A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덧셈과 곱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 저 A, B 자리에 다항식이 들어갈 경우에도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결합 법칙은 이 같은 연산을 했는데 괄호의 위치를 바꿔된다. 그런 뜻이죠. 얘도 덧셈, 곱셈에서만 성립하는 성질이고요. 분배 법칙은 덧셈, 곱셈이 짬뽕된 거죠. 두 개 더해져 있는 것에 똑같은 걸 곱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 2단원의 기본 개념입니다. 요 방향을 전개라고 하는 거고 요 방향을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특별할 게 없어요. 전개가 결국 곱셈 공식이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겁니다. 1, 2단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거든요. 내신에는. 그래서 당연한 소리인데 보세요. 보기 1번 문제 적어볼게요. 3A 더하기 B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보고 5A 보자마자 5A 더하기 3B라고 못 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제 이게 한 방에 안 끝내고 여러 줄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이를 보여줘. 그런 다음에 이 각 등호에 뭘 썼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성질을 썼는지는 다 답할 줄 아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해봐. 첫 번째 등호는 뭘 쓴 거야? 응? 이 괄호 A 더하기 B가 2A 더하기 2B로 변했네?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차이를 보고 무슨 법칙을 썼는지 알아내셔야 한다니까. 무슨 법칙을 쓴 거야? 분배를 쓴 거지. 두 번째 등호는 뭘 쓴 거야? 교환을 쓴 거지. B와 2A의 차를 바꿨으니까. 세 번째 등호는 뭘 쓴 거야? 그렇지. 원래는 차례차례 해야 되는데 네 번째 거, 세 번째 걸,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또 먼저 해버렸으니까 이건 결합 법칙을 쓴 겁니다. 네 번째 등호는 뭘 쓴 거니? 아무도 쓴 게 아닐까요? 3A 더하기 2A를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3 더하기 2는 5라서 5A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알고 보면은 분배 법칙을 쓴 셈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교환, 결합, 분배를 다 썼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법칙이 뭔지 정도는. 그 다음에 그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뭘 한번 해보는 그런 게 나와 있고 이건 개념 정리를 해드릴 필요 없고요.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1번에서 그러니까 고1 1학기 중간고사 1번에서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실수배 정도로 또 다른 다항식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할 줄 아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보기 2번 해볼까? 보기 2번에 2번 보이나요? PQ 주어져 있고 P 빼기 3Q 뭐라는 거.
뭐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지만 이런 풀이를 추천드릴게요. 보통 이제 x에 관한 내림 차순을 쓰는 걸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3Q를 뺀다는 느낌보다는 마이너스 3Q를 더한다는 느낌. 그래서 그 주어진 Q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더해서 같은 위치에 적습니다. 동류항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 항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 xy15 이거 적으면 되고, 그리고 얘랑 같은 항이 있죠. 더하기 3승인가? 저거 있네. 9y제곱 이렇게 해서 더하면 혹시나 있을 실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런 부위를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 맞은 사람 흔들어봐요. 이게 정답이에요. 다든 거 아니지 지금. 실수한 사람들은 이런 방법 한번 추천드릴게. 자,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1번이 바로 나오거든. 이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의 문제인 거니까 뭐 시시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잘 풀고 있으니까요. 7개나 여기 7문제, 6문제지. 6문제나 연습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한 2개 정도만 연습하고 지나갑시다. 1-1번에 2번하고 기본 문제 1-1번에 2번, 그리고 유제 1-1번에 4번만 해보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간 거는 다 숙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다 푸시고 어떻게든 답을 찾아서 채점을 한 다음에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 모르는 거 카톡 본인이 해도 되고 엄마를 시켜도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볼게요. A, B, C가 동차식이라는 게 인지가 되고 다 3차니까 그래서 개수만 빼가지고 계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똘똘하다. A 같은 경우는 3차항 개수가 2니까, 그리고 2차항 개수가 1차항은 없음, 상수항은 3, 그리고 B는 마이너스 B가 필요하니까요. 마이너스 B를 X에 대한 내림차순인 개수만 써보면 마이너스 2, 그리고 2차항이 없지요.
1차항이 마이너스 3, 상수항이 1일 겁니다. 그다음 C는 4개항이 다 있어. 근데 마이너스 2배니까 여기에 1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을 써야 되겠죠? 여기에는 1을 써야 되겠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4를 써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더하면은 다 되겠죠? 2, 3, 마이너스 5서. 여기에 이제 실제 x3승, x2차, x1차, 그러니까 y가 2개인 거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유제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동차식은 아닌데 x만 문자니까요. x에 관한 4차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개수만 쭉쭉 써가면서 처리할 수 있다. 오케이? 요런 풀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숙제할 때 구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인데, 곱셈 나눗셈은 지수 법칙이 필요하니까 지수 법칙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수원도 아닌데 무슨 지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은 원래 중딩 때 배우는 거예요. 중딩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수의 자연수만 쓰는 거죠. 첫 번째, A의 m승과 A의 n승의 곱은 A의 몇 승? m개랑 n개를 곱한 거니까 당연히 m 더하기 n개겠죠. 그리고 나눗셈일 경우에는 세 가지죠. 5개 했는데 2개를 나눴다? 그럼 3개 남는 거니까 빼면 되는데 2개였는데 5개 나누면 이게 그 지수 법칙, 수원의 지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갈라야 되는 거지. 2개 똑같다! 그럼 1인 거고, 이거는 m이 n보다 클 때고 1은 같을 때고 m이 n보다 작으면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그걸 분모에 쓰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중학생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3개인 게 2개 있었다? 6개인 거지. 2개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4번, 5번은 똑같으니까 4번만 쓸게요. 이렇게 곱의 거듭제곱이 돼 있으면은 각각의 거듭제곱을 곱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분배 법칙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에서 저거를 연습시키고 있거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처리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 풀 때는 같은 종류끼리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는 따로 처리하세요. 요거 2개를 잘 지키면 실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기 1번에 마이너스 a의 3승, 마이너스 a의 5승이잖아. 이게 둘 다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둘 다 산단 말이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곱이라서 1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건 왜 틀린 거냐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지수 법칙은 밑이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제가 마이너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보장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따로 처리. 마이너스 1이 홀수개씩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 따지면 총 8개인 거니까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a 3개랑 a 5개이기 때문에 a 8승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수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으니까 수는 수끼리,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번이랑 5번 하면 되겠네. 보기 1번에 2번이랑 5번 해보세요.
지시에서 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요. 36 곱하기 마이너스 8 숫자끼리 따로 A 8개죠. 앞에는 뒤에는 3개고 A 11승이고 B는 앞에는 10개 뒤에는 6개 C는 앞에만 6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288 A 11승, B 16승, C 6승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하라 했잖아요.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이 4번 공식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P의 12승 분의 Q의 8승 나누기로 하지 마시고 곱하기 뒤집으세요. 그러면 Q의 12승, P의 6승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처리해서 분모의 P 6개 남기고 요 두 개 처리해서 분모의 Q 4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개입니다. 전개라는 것은 뭐냐면 분배 법칙인데 분배 법칙보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 전개라는 건데요. 내 나름대로 전개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이 제시하는 전개 시스템을 잘 따라주시면은 실수할 일이 딱히 없고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도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인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잘 풀 수가 있다. 전개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따 줍시다. 그러면 이거 다 다른 종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개라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식이 3개 있다 생각하시는 거야. 식이 3개. 하나 1번식이죠. 이게 2번식이고 이게 3번식이다 라고 쳐요. 그러면 1, 2, 3 각 식에서 한 개의 항만 뽑아 곱한 걸 한 개의 항만 뽑아 곱한 걸 빠짐없이 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전개의 결과가 전개 시스템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오메가를 뽑는다. 그래서 A, X, 오메가.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마이너스 Z를 뽑는다. 그럼 마이너스 A, X, 2A, X, Z. 오케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개. 여기 3가지. 너가 정지우? 네. 거기 보여줄까? 아니 보여줘야지.
좀 됩니다.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3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2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2개. 곱해 법칙에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동요하기 있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맨 마지막은 얘를 뽑은 거 생각할 거니까 플러스 3 C Y Z가 아니죠. 3 뭐고? 3 6이죠.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 왜 내가 이걸 예로 들었냐면 이런 거 나오면 보통 전개를 잘못 배우는 애들은 이거 전개하고 또 전개하거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본인한테.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각 식에서 한 개 항만 뽑아 곱한 걸 다 빠짐없이 더한 것. 그게 전개의 결과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라서 넘어가고 숙제만 하시고 숙제 보기는 안 해도 됩니다. 보기 2번 넘어가시고 보기 3번에 1, 2번 이 전개 시스템을 생각하시면서 전개를 해보세요. 요 책을 보면 되고 요거 보면 돼. 요거 문제. 보기 3번에 1, 2번 두 문제 다 전개 시스템을 생각하시면서 전개를 하세요. 본인 평소에 하듯이 하지 마시고. 내가 제시하는 거 다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다 받아 먹고 복습 열심히 하면은 테스트 결과도 잘 나오고 진도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들 잘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머리를 쓰면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이걸로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2차 왜 2차죠? 그럼 뭐 얘를 뽑았을 때 이거 3개 뽑았다. 그러면 4, 3, 2차고요. 얘를 뽑았을 때 이거 3개 뽑았다. 그러면 2, 1 상수항이니까 그러면 2차는 겹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겹치는 2차를 한 방에 처리해서 총 5개의 항을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얘 해서 이거고 얘 해서 이거 얘 하고 잠깐 멈춰. 머릿속 생각해. 4야 얘 해서 마이너스 4지. 쓸 필요 없는 거지. 그 다음 얘 해서 10이고요. 얘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2차항이 2개라는 예상 정도 하고 들어가자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생각을 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어 보이게 전개하는 거. 이거는 그냥 원칙대로 하자면 9개를 다 쓰는 건데 없어 보인단 말이야. 있어 보이게 한다는 것은 X 아니면 Y 아니면 Z를 뽑아야 하는 구조다? 그런 얘기야. 물론 X 빼기 3Y를 똑같은 걸로 지급해서 합차로 전개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그거 아직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따져보자면 이 2개의 식이 전부 다 X, Y, Z 항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XX 선택하거나 YY 선택하거나 ZZ 선택한 것은
XYZ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문자를 고른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X를 고르고 여기서 Y를 고른 것과 여기서 Y를 고르고 여기서 X를 고른 것은 동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 쓰지 말고 암산으로 암산 대수 계산만 암산으로 한 다음에 한 번만 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개의 항을 쭉 쓰자 그런 뜻입니다. 요렇게 했어요. X제곱 요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4y 제곱 요렇게 할게요. 플러스 9z제곱. 그런 다음에 xy 항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 얘랑 얘를 뽑았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죠. 얘랑 얘를 뽑았을 거 아니야. 2란 말이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얘랑 얘 뽑아. 얘랑 얘 뽑으면 마이너스 6이고요. 얘랑 얘를 뽑으면 6이죠. 쓸 필요가 없어요. 얘랑 얘를 뽑으면 마이너스 3이고 얘랑 얘 뽑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zx 0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있어 보이는 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곱셈까지 끝났고요. 이제 나눗셈을 할 건데 나눗셈이 어렵습니다. 거기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누는 식의 항이 하나냐 두 개 이상이냐로 분류한 겁니다. 항이 하나인 것은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분수 형태로 바꿔서 똑같은 거 있으면 날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보기 4번에 2번은 그냥 내가 바로 보여드리면은 3a 4승 b 3승 더하기 2a 3승 b 제곱 빼기 4a 제곱 b 4제곱이죠. 나누기 요거 제곱되어 있는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해. 이 4번 공식 없네. 그래서 그러면 2의 제곱 4 a 제곱 b 제곱 이렇게 하는 게 안 헷갈리겠죠. 그러면은 이 분수로 쓰지 말고 그냥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를 머릿속으로 해서 결과만 빠르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하면은 이 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4분의 3으로 처리하시고 A 4개에서 2개 나눈 거니까 2개, B 3개에서 B 2개니까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시면 되겠지. 요거 나누기 요거는 개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2분의 1로 처리하고 3개 2개니까 하나, 2개 2개니까 안 쓰면 되죠. 마이너스에 4 4니까 놔두고 A 2개 2개 안 쓰고 B 4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누는 식의 항이 하나 밖에 없을 경우는 그냥 다 따로따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수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요거는 중딩 때 안 배우지 않나?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얘를 보기로 바로 풀 수밖에 없어. 보기 5번을 찾아보시면 돼. 20 더하기 3x 제곱 세제곱 빼기 2x 나누기 2 빼기 3x 더하기 x 제곱. 이거 수상을 공통 수학이를 다 배우고 나면은 저 나눗셈의 나눗셈이라는 건 못과 나머지 찾는 목적인데 못과 나머지를 찾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 본다 치고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나눗셈을 셈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실수 및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개수만 가지고 나누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3 찾았습니까? 3 쓰고 2차가 없잖아? 0을 쓰고 1차는 마이너스 2고 상수항 20 쓴 다음에 나눗셈 기호 알죠? 이렇게 쓰고 나서 이 나누는 식이 나누는 식 맞죠? 나누는 식의 2차 항이 계속 1이고 1차 항이 마이너스 3이고 상수항이 2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3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3을 없앤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3배를 때리는 거죠. 실제로는 얘는 2차면 3차이기 때문에 차수까지 맞춰야 되니까 3x를 곱하는 겁니다. 3배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개수가 이렇게. 그럼 얘를 없애야 되니까 당연히 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쓸 필요가 없고 얘는 9 쓰고 얘는 마이너스 8 쓰고 20 그대로 내리고. 그럼 이제 9를 날리기 위해서 9배를 하는 거죠. 실제로 9배입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 복수 써야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3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9를 쓰셔야 돼요. 실제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몫입니다. 3x 플러스 9. 그리고 계속 갈게요. 그럼 이게 18로 변하죠. 그렇게 해서 9를 날리기 위해 다시 빼주면 얘가 뭐 19. 실제 이거죠. 19x. 얘가 2죠. 이게 나머지. 그냥 수의 나눗셈을 하듯이 다항식의 나눗셈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항등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누어진 식이고 얘를 보통 A라고 합니다. A. 이게 고등수학에서 제일 고등수학이 아니라 수학상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3개 중에 하나예요. 보통 A라 해요. A. 그리고 나누는 식을 B라 해요. 그리고 몫은 영어로 Q로 시작하기 때문에 Q로 하고 나머지는 리메인 걸 한단 말이야. 요 4개의 다항식이 항상 이런 관계식을 가지거든요. 이 관계식이 탑3라고 탑3 가장 중요한 개념 탑3 이거 제대로 못 쓰면 뭐 안 풀리는 문제 엄청 많습니다. 고난도 문제 중에 A는 BQ 플러스 R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시킵니다. 요거 적재적소에 써먹을 줄 아셔야 돼요. 나누어진 식이요. 나누어진 식은 언제나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와 같다.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얘를 외우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3차식은 이 2차식 곱하기 이 1차식 그럼 3차식 나오겠죠. 거기다가 얘까지 더해주면은 딱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눗셈의 결과니까요. 얘네들의 차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A가 만약에 N차야. 나누는 식이 M차야. 그럼 Q는 몇 차여야 하게? 필연적으로 나누어진 식이 N차고 나눈 식이 M차면 몫은 몇 차여야 하게요? 네? 네? 나누어진 식이 5차고 나눈 식이 3차면 몫은 몇 차게요? 2차일 거 아니야? 다 알면서 왜 초면이라 그러니? N 빼기 M차.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나눠져서 안 되거든요. 이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려면 2차로 나눴을 때 1차가 돼야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니까 이 나눈 식의 차수보다 낮은 차수야. 그러니까 얘는 M차 미만이어야 돼요. 상식이 상식. 이런 내용까지 합해서 A는 BQ 플러스 R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A는 BQ 플러스 R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 연습이 필요하니까 아씨 근데 이거 없네. 그러면 뭐 내가 뭐 퀴즈 내볼게요. 분수 재밌을란가? 자, 봅시다. 목과 나머지 찾기. 아무데나 해봐. 나눗셈도 할 타이밍이 있거든요. 할 줄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뭐 전부 다 배우고 나면은 쓸 일 없지 않나? 아닙니다.
쓸 일이 있어요. 오늘 숙제에서부터 쓸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그 X까지 다 써가면서 해도 돼. 상관없어.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개수만 쓰는 게 난 헷갈린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체적인 거 다 쓴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빨간색으로 쓰는 건 강요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강요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저거 모르면 안 돼요. 분수를 만들게 설계해가지고 숫자가 개도록 같은데 학교생들이 여러분들 배려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준비건 단단히 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본인의 답과 비교해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온 사람은 본인의 풀이와 비교해 보세요. 2로 1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1 됩니다. 2분의 1을 어디 써야 될 것인가? 여기 써야 돼요. 왜냐하면 3차항은 2차니까 2차 자리에 2분의 1을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빼고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러면은 2를 2분의 5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 4분의 5로 곱해야 되는 거예요. 4분의 5 맞나?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둘 다 홀수라 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이게 나쁘네 이렇게. 아닌가? 아니 4분의 1 나쁘구나. 4분의 5 곱하는 거니까 나쁘다. 됩니다잉? 그러면 이게 4분의 6이니까 4분의 31인가? 이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입니까? 4대 55. 그러면은 8분의 31 필요하네. 일단 요거 물어볼게요. 목 맞은 사람 손 드세요. 오, 3분의 2 맞았네. 9명 중에 6명. 계산이 괜찮구만. 계산 능력이.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5에 1 곱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55 그리고 8분의 3 빼주시면은 이게 8분의 26이니까 155에서 26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55에서 26 빼면 나고 120 통과. 그리고 4는 8분의 32 괜찮네. 32에 30 빼면 81이네요. 요게 나머지네. 나머지도 맞은 사람 손 들어요. 4명이 뚫었는데 몫은 6명이 맞았는데 나머지는 2명밖에 안 맞았다. 그게 어떤 의미냐? 4분의 1까지는 계산되지만 8분의 9부터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산 능력이 필요해요. 고등수학은. 요새 소문 들어서 알지 않니? 요즘 수능에서도 계산을 요구하는데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보실게. 보기 6번. 보기 6번을 보시면 다항식 f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앞서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 공식. 요 공식을 아는 사람은 맞추는 거고 요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못 맞추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암기하고 있어요.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면 혹시 1차식이고 나머지가 1차식이다. 그럼 fx는 3차식인가 본데 그게 뭐냐? 라는 질문이라고. 이 자리에 fx는 뭐예요? fx 나누어진 식이니까 나누어진 식 fx는 나눈 식 x제곱 플러스 1 쓰면 되죠. 그리고 목 x 플러스 1 쓰면 돼요. 더하기 디폴트고 요 얼 자리에 2x 플러스 1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2x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전개하기 귀찮으면 전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누어진 식을 나눗셈의 결과를 통해 나눗셈의 결과가 이 나누어진 식 빼고 전부 다 노출이 되겠으면은 얘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세 개 알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등식에 의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뭐 얘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한 다음에 이거 넘긴 다음에 이거 나누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등식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 세 개 주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를 이 등식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나머지 정리까지 4단원까지 배우고 나면은 한 단락이 끝나는데 다항식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이거.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항상 암기하고 살아야 돼. 본인 이름처럼. 본인 이름 까먹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이름처럼 암기하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공통수학 1에서 탑3 개념입니다. 탑3. 제가 쉽게 요 시계 보이죠? 요 시계. 요 시계로 7시까지 쉬겠습니다.